효녀 지은이 설아 모르세요? 몰라. 효녀 현숙 알아요. 훌라 춤을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내피셜 그놈 102화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원 선생님, 그리고 역사 속 그놈의 심리분석가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저희 역사 대피셜 그놈 출연진들이 쓴 책 꿰뚫는 한국사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기점이에요 지금. 아. 이제 풀렸기 때문에 네. 교보 알라딘 원래 그 전에는 예스24에서만 네. 이제 다 풀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 한참 동안을 그 예스24에서 전체 2위, 판매 2위에 있었어요. 1위를 네. 그 쇼펜하우어 깰 수가 없어요. 야, 네. 쇼펜하우어 강풍이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루에 2,000권씩 팔린답니다. 네. 그거를 깨려면 네. 조금 힘들어서 교보에서는 뭐 저희가 한번 깨볼 수도 있겠죠. 교보 네네. 알라딘에서는. 네. 예,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래도 기뻤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겼다는 거. 네. 그건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계속 네, 이기고 지금도 있다는 이기고 거.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네, 네, 들고요. 네, 못 이기면 모욕적이죠. 그렇죠. 그럼요. 네. 자, 어쨌든 지금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예스24뿐만이 아니라 교보문고, 네. 영풍문고, 전국 어디 서점에서나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 실어줘서 또 이 산뜻하게 네. 힘차게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댓글 좋은 거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 네. 댓글이 중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회 특집으로 100화, 101화 네. 이렇게 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해방 전, 해방 이후, 독립운동가로서의 김구,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구 이야기 이렇게 2화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몇몇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이승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 전쟁이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게 좀 연결돼서 그 감정이 이제 우리 방송 내용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구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이승만은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의 삶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는 저희가 민주주의를 파괴했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제 고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자, 근데 김구 선생님에 대한 평가는 또 각자 저희 방송 내용을 들어보시고 각기 내려보시면 되고 그 판단과는 별개로 이승만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는 거지. 김구에 대해서 뭐 좀 그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승만을 띄우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또 이승만을 다룬 방송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도 하고요. 네. 네. 언제나 그렇듯 역사는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네. A 아니면 B라는 네. 네, 그런 이분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 김구 아니면 이승만이 아니에요. 네. 해방 전국에는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고 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잣대가 있고 다양한 이념적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김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뭐 김구를 욕하면 이승만을 띄우는 거고 뭐 이승만을 띄우려면 김구를 욕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네네. 저는 위대한 민족 지도자다.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그렇게 거.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네. 좀 가증스러울 뿐이지 저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박가영 이전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가증스럽죠. 네. 방송 이후에 박가영이 했던 얘기를 다 어떻게 오픈할까요? 네, 무편집본이 가능할까요? 아니 박가영 보내고 싶은 마음이 제가 드는 순간 할 수도 있죠. 네네네.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점 불편하셨던 분들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쭉 받아왔던 역사 교육이 네네네. 이승만과 김구를 계속 연결시켜서 이승만이 아니라 김구가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조국 네. 대통령이 됐으면 어땠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이야기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그 역사 그 강사라고 해야 되나? 네. 학원 선생이라는 분이 네. 뭐 우리는 팩트만 기억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건국 전쟁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역사학을 잘못 배우신 분입니다. 네, 역사는 팩트의 학문이 아니에요. 팩트만을 취하는 학문이 결코 아닙니다. 네. 팩트는 기본이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와 역사학자들의 해석
지식이 추가되는 학문이지 네. 팩트에서 끝나는 학문이 아닌데 음. 자꾸 역사를 팩트의 학문으로만 규정하면 안 돼요. 역사를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만의 가치와 자기만의 잣대를 통해서 평가하고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거를 싹 숨기고 우리는 팩트만 보면 되니까 그 영화에서도 팩트만 보자. 그건 굉장히 탈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걸 가장해서 무엇인가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네. 말이죠. 그게 네. 우리는 팩트만 본다고 하는 것 속에 스며져 있는 네. 그걸 우리가 봐야죠. 사실은. 오히려 본인이 의도하는 바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팩트를 강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역으로. 네. 그리고 팩트가 모든 팩트를 다룬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고르는 것 자체가 사실 평가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모든 언론사에서는요 팩트를 다룹니다. 음. 하지만 가치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것처럼 네. 역사도 똑같아요. 똑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역사 연구자가 이렇게 해석하느냐 저렇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역사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학문인 겁니다. 네. 네. 저는 뭐 어쨌든 그거 보면서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마음대로의 뇌피셜은 누가 뭐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가 소신 발언했다가 세무조사를 당하고 나서 문제가 괜찮았다라는 발언이 뒤에 나왔듯이 압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스탠스의 전향이 심하다. 아무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만 팩트로 답을 찍는 시험지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다른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지금 뒤섞어서 마치 아무것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그 영화는 괜찮았다. 근데 결국 그 영화를 만든 의도가 뭐죠? 해당 인물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화시키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다른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다른 대통령도 아름다운 미화만 했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 영화 제대로 보셨으면 미화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그 영화를 보시고 말씀하셔야 된다.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주제는 없는 일이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승만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국민 여러분 괜찮습니다라고 했었던 발언은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지도자 입에선 나와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미화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어떻게 국민을 버리고 떠납니까? 뭐 그 외에도 논란 지점이 많죠. 제주 4.3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순 사건. 그리고 수많은 그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했었던 학살 행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 영화가 그래서 그 이승만을 미화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김구에 대해서 미화하는 것으로 이거를 약간 반대급부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승만을 미화했던 김구를 너무 미화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똑같이 위험한 시각이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구를 정치가로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당시에 정말 수많은 그럼요. 독립운동가와 수많은 해방정국 시기의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걸 교과서에서 다 담지 못했을 뿐이에요. 네. 두 사람만이 당시 해방정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책도 나왔고 얼마 전에 100회였고 그래서 네. 이 뜻깊은 좀 이 의미를 담아서 뭔가 좀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려고 마음 먹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저희가 지금 또 M장기획이 오픈 스튜디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공개하는 건가요? 했어요, 네, 했어요. 공개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M장기획의 다른 방송 안 보시는군요. 다 봅니다. 다 챙겨 보는데. 진짜요? 네네네. 네, 여러 군데서 업로드가 안 됐나 보다. 아, 그러면. 네. 업로드 안 된 네. 거. 유튜브에 아직 안 올라갔군요. 팟캐스트에 올라 있으니까. 네. 네네. 자 그래서 한 3월 중순 조금 지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래서 거의 완공이 되면 저 역사내 피셜 그놈 좀 늦었지만 100회 축하도 할 겸 또 출판 기념회를 겸해서 오프라인 행사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네. 이게 북콘서트의 이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공개 방송의 모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인원을 모실 수밖에 없긴 하지만 네. 근데 대신 뭐 이제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얼마나 네. 의미 있는 일입니까? 네. 이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언제든 망할 가능성도 함께 열렸고요.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자 이제 각자 다들 자 강의 컨텐츠 네. 하나씩들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예. 예.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뭐 저야 뭐 준비되어 있는 게 많으니까 할 수 네.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 박가영은 뭐랄 건데. 자, 안 되면은 저 아나운서 아카데미라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일산에 학원 없어. 일산에 학원 없어. 지금 다 신촌 몰빵이거든. 아시아시죠? 네. 신촌에 그 일대가 있어 한 거리가 있어. 거기 몰빵이거든. 네, 한 거리에 거의 다 몰려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정 안 되면 여기 일산을 아나운서 아카데미의 성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아유, 쓸 사람 많습니다. 박가영, 강민경 다 지상파의 메인 앵커. 오창석 아나운서. 아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해봤잖아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저는 정치 컨설팅. 컨설팅. 총선 때 쪽 한번 빨아먹는. 네. 자 그리고 김익근 씨 데려다가 이제 쇼핑호스 타고 차려야 되고요. 좋네요. 대기업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럼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다가 다 있네. 면접 특강. 오. 아 죄송 경찰 시험의 면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페이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니. 말씀드려서 면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면접이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죠. 예, 근데 20점이요. 20점. 예, 엄청 중요해요. 아 진짜요? 지금은 당 나갈 결정. 오. 아 진짜요? 어. 진짜요? 아, 페이퍼 진짜요? 시험은- 내가 모르니까 이거를. 페이퍼 시험은 음.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아, 할 게 많네요. 해달라고 하는데 많은데 여기서 해겠어요. 네. 여기서 시험해 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놀릴 수 없거든요, 저거. 네. 뭐 저 안 돌아가면 어떻게 유기견이라도 데려다가 입양 하는 곳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좋은 뜻깊은 일에 많이 써야 됩니다. 네. 네. 아, 사실 뭐 저걸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뭐 크게 적자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큰 돈을 버는 것도 불가능할 것 같고 처음부터 큰 돈을 벌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저 오프라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 다양한 컨텐츠들 좀 기획해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아유 그럼요. 함께 망해 주십시오. 혼자 망하는 건 너무 외롭습니다.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중간 돈 정도 벌을 수 있도록. 네. 적자만 아니면 되지 중돈, 뭐. 중돈. 네. 네, 글짓기 교실 준비해 주십시오. M장 아카데미. 안 한 지 좀 됐는데.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말만 잘하면 돼요. 네. 커리큘럼만 그럴싸하면 돼요. 글쓰기 특강은 정말 수차례 해봤지만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첨삭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아. 그 첨삭이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글 처음부터 다 봐야 되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배성훈 교수님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합니다. 이미 이제 녹화는 끝났죠. 저희 지금 네. 오늘 기준으로는. 예, 내일 모레 방송됩니다. 아,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방송이 됐겠네요. 됐겠죠. 네. 좀 더 일찍 광고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따가 저희가 또 생방 하니까. 생방 라이브 하니까 거기서 또 광고를 좀 네. 하면 되겠네요. 네. 그거 뭐 어쨌든 어떤 특집입니까? 아니지 이제 우리 본 상황이니까 이게 본 나갈 상황이니까 때 그럼 너무 라이브에서 재밌게 잘 말씀하시죠. 봤습니다. 아. 배꼽이 찢어졌어요. 비트박스 할 줄 몰랐어요. 우리 오창석 딱 맞는 거. 우리 혼자 사는 남자 특집. 짠한 약간. 짠한데 거기서 제가 그냥 저걸 해버렸네. 하드캐 했어요? 커밍아웃을 해버렸네. 아. 뭐라고요? 무슨 뭐라고 이미 우리 녹화 이미 나갈 때는 나갔으니까. 방송 나갔을 네. 테니까. 아 이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너무 재밌게 됐어. 만드는 사람 있어요? 캐릭터가 딱 만들어졌나 딱 보네. 만들어졌어요. 같이 사시는 분이 있으신. 뭐하는 소리야? 아니요. 아니, 혹시 같이 사시는 분이 남자? 딱 그렇게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또. 수컷과 살고 계신가 보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에 업로드됐을 때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셨겠지만 저희는 아직 못 본 상태라 네.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또 아주 특별한 스페셜 게스트가 오십니다. 네. 네. 자, 미생의 작가님이시죠? 네. 저희 거의 잡스럽다에도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었던 윤태호 작가님께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 3월에 저희 또 역사 내피셜 그놈과 함께 해주십니다. 네. 어마어마한 팬이래요. 한 회도 안 빼고 다 들으셨다는데 작업하실 때 그 항상 들으신대요. 너무 영광이네요. 네. 자, 이 역사나 인문학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원 쌤이야 안 그렇겠지만 재원 쌤, 배 쌤 같은 경우야 안 그렇겠지만 나머지 우리 셋은 그분에 비하면 지식 수준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네. 미약하거든요. 윤태호 작가님의 그 만화 중에 인천 상륙 작전 있어요. 만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그 전에 다른 웹툰들이 그런 시도를 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논문을 각주로 달려 있습니다. 논문을 각주로 달았어요. 이 고증을 한국 아주 전쟁 디테일하게 했구나. 굉장히 고증을 디테일하게 하셨어요. 네. 이 작품 하나 하실 때마다 그 사전 조사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인 대단한 것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미생도 보면 그냥 뭐 무역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이 비즈니스 생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철학이 절대 가볍지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가 실제로 만나봤지만 이 깊이가 어마어마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 맞아요. 그리고 M장기에게 모든 방송의 이 캐릭터들 간의 이 역학관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네 너무 즐거웠던 이 경험이 있는데 또 역사의 피셜 그놈도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자 기대감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야 되는데 저희가 장난삼아서 네. 각자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뭐 했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각자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많았잖아요. 네. 자 그건 어디까지 장난으로 장난입니다. 장난으로 네. 재미삼아 그랬던 거고 진지하게 들었는데. 오노비, 저는 박노비. 뭐 장난으로 들었지만 진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족보가 뭐 그렇게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친일파가 기정사실 반농반진인데 네. 친일파와 노비 문제는 다른 거예요. 다른 문. 아, 네. 예, 노비 예. 출신이지만 친일파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건 근데 이제 저는 외가로 물타기가 좀 잘 된 게 잘 됐다고 표현하기 좀 사실 제가 이 얘기를 방송에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어서 자, 썰입니다. 그러면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네. 그 6.25 찬전 용사이신데 네. 그 이승만이 폭파했던 서울 그 다리 있잖아요. 네. 그때 그 현장에 계시다가 그때 다치셔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지셨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내가 이승만 욕을 못하기 때문에 아. 개인적인 원한으로 하는 것 같잖아. 아, 네네네. 아, 개인적 원한이 못돼. 네네. 우리는 저기 여순 사건 피해자인데 우리 집안. 네. 개인적인 원한을 욕해도 되지. 더 그래요? 욕해도 되지. 네. 아 그런가? 그럼요. 진작 얘기할 거 그랬나? 더 정당성이 생기지 않나? 근데 이제 상관없이. 모르죠. 저는 이제 할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자세한 팩트 체크는 못 해봤기 때문에. 네네. 할머니가 그걸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할머니가 무슨 뭐 부부싸움하다가 다쳤는데 그걸 때문에 그랬다. 그럴 확률이 아니, 근데 없잖아요. 무공훈장이 실제로 있으세요. 지금 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뭐 다리가 찐이지. 좀 불편하셨었거든요. 찐이죠. 근데 그렇다고 그 또 친가 쪽에 네. 그 친일했던 행적이 없었어요. 친일 행적은 없어요. 공부했던 사실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역사학자가 이렇게 막말하셔도 됩니까? 근거 아, 없이. 그러니까 김정수 쌤은 이제 친가와 외가를 뒤섞지 마라. 다른 역사니까. 다른 예. 역사니까. 네, 그렇습니다. 친가 뭐 외가 처가 뭐 다양할 수 있. 어떻게 보면 무지개네요. 항일과 친일이 이제 함께 가족을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항일은 아니잖아요. 항일 아니네. 항공. 아 그렇죠. 항공.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저희 때는 지천추 막월피는 들어봤어요. 마골피죠. 네네. 천방지축 마골피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런 선방지축 얘기했어요. 막월피, 지천추 막월피. 그래서 6대 쌍놈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불렀어요. 예. 그 성씨가 이 방송.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예. 술자리에서 하던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예. 있어요. 네. 그게 전형적인 오해인데요. 천방지축 마골피 성씨들이 네네. 진짜 양반 집안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왜냐면은 다들 그때는 그 성씨를 안 사요. 음.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유명한 집 양반 거를 사거든요. 김박 일을 사는 거지. 근데 내가 굳이 돈 주고 족보로 사는데 그때 당시 시선에서 좋지 않은 족보로 사진 않아요. 그렇지. 네. 그럼 오히려 노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계속 내려오는 성씨였을 수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천씨나 뭐 이렇게 좀 독특한 성씨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성씨를 잘 안 삽니다. 어. 그러면 그거는 오리지널이 확률이 높아요. 그냥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지. 네. 예전에 오히려 그래서 천방지축 마골피 성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 그냥 족보일 확률이 높죠. 쭉 오히려? 산성이 네. 아니라 쭉 오. 내려온 진짜 네네네네. 레알일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그 성씨들은 조금 한미할 뿐이지 노비는 아닙니다. 그렇죠. 한미한 가문일 수 있다 이거. 네. 노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오리지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네네네. 그 성씨 잘안 시장에서 삽니다. 인기가 없었던 성이 뿐이지 네. 아 그게 노비라는 증거는 아니다. 오, 또 몰랐던 사실이네요. 하지만 음. 사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족보나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그럼요. 왜냐하면 몇 번의 그 혼란기가 있어요. 네. 혼란기 때
다 뒤섞입니다. 아. 다 뒤섞이기 때문에 세탁을 겹쳤죠. 네, 몇 번의 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일단 믿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노비 자체도 사실 조선 후기가 되면 될수록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몇 번의 또 그 세탁 과정을 거치면서 네. 결국 노비제가 없어지는 거는 갑오개혁이라고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는 네. 이제 노비제가 폐지되는 게 이제 신분제가 폐지되는 건데 네. 사실 그 신분제 폐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노비는 거의 없어요 일단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들 세탁을 몇 번씩 거쳐요. 네. 그러면 뭐 지금 우리 내에 적어도 한 5대 6대 7대 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그때 얼마나 많은 또 아, 그게 있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네. 그래서 각자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네. 서로 간에 어떤 자긍심을 갖거나 네. 혹은 부끄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 네. 네. 이거를 전제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뭐 몇 대 종부니 몇 대 가문이니 하셔서 그런 어르신들하고 싸우진 마라. 그분들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인데 또 거기 갔다가 당신들 가짜지 이렇게 하진 마시라. 여기가 좀 이미 뭐 네. 현대 반상의 구분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지 네.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고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뭐 조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그런 거는 그런 건 자랑스러울 수 네. 있지. 네, 네. 뭐 국가 유공자다. 네. 뭐 그런 건 자랑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일단 공식적으로 일단 이거는 숫자를 파악하기 굉장히 힘듭니다만 네. 이거는 연구자들마다 좀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노비 출신이 몇 프로나 아 노비 출신 몇 프로나. 몇 프로나 되느냐? 전 국민의 뭐 네, 이 당시 네. 일단 일단 그것도 달라요. 족보가 호족이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다른 겁니다. 네. 족보는요. 그냥 개인의 집안에서 쓸 수 그냥 있어요. 사유문서, 사유문서. 사적 문서고 근데 호족은 공적 문서지. 국가에서 관리하기 위해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서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특히 많은 게 족보와 호적의 이름이 다릅니다. 당연하죠. 그럴 수 완전히 있어요. 달라요. 네, 완전히 돌림자를 족보에 올려놓고 네. 호적에는 그 지어준 네. 이름이나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죠. 요즘 그럴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뭐 호적이라고 다 믿을 수 있냐?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 그렇죠. 이 조선 후기가 되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도망가는 노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맨날 추노하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은 이제 보통 호적이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노비의 나이가 200살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네. 이 새끼 꼭 잡는다라는 집념으로 그 호적에 계속 적습니다. 우리의 재산이니까. 도망갔으니까 죽은 줄 모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도망간 노비의 자식들도 잡아내려고 네. 생각을 해갖고 그러겠네. 이미 그 도망 노비들은 각자 성씨나 그 본적을 사가지고 네. 양반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도 네. 어떤 호적에는 계속 그 사람은 노비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노비가 얼마나 있었는지 숫자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요. 2명인 거죠. 네. 한 명인데 2명이고 네. 2명이고 1명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인구수 파악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네요. 조선시대 인구수 파악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통 조선시대의 인구수를 500에서 1000만 사이로만 봐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네,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럴 경우 정말 많이 잡으면 40%까지도 봅니다. 많이 잡았을 게 전체 인구의 노비의 아, 40%. 40%. 그 적게 잡으면 20%까지 봐요. 적게 잡으면. 맞네. 그러면 이제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0% 내외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 중에 너무 그렇지. 대충만 최대와 최소치 중간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는 노비로 보자. 이렇게 보자. 네. 아니 보자고. 네, 네. 보자고. 그러니까 이 중에 네. 둘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둘은 노비. 확실한 노비. 박씨김 씨는 그래 확실하게 봐야 돼. 보자. 이렇게. 그냥 너무 흔하니까. 너무 하니까. 우리는 아니야. 배홍. 우리 아니야. 네. 오배홍 이거 아니야. 오배홍은 살 이유 오씨를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오시라 그랬죠? 해주 오씨입니다. 해주 씨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해주 씨가 말 잘해야 돼. 기록이 남아 있는 옷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 남아 있는 성씨 중에 하나예요.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많은 거 아니에요? 그치.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근거가 명확하다는 거죠. 산 놈과 안 산 놈이. 아.
따라 올라가면 명확히 보입니다. 이런 건 샀나니까 안 삽니다. 샀을 겁니다. 아마. 네, 샀을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요. 나가고 샀을 홍배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습니다. 홍배 남수 홍배. 홍배는 잘 안 사는 성씨일 거예요. 아 누가 사? 배삼룡일 누가 사? 홍건적을 누가 사? 그래. 네, 아무튼 그래서 아마도 요렇게 셋은 노비일 확률이 굉장히 높을. 뭐전 인정합니다. 네, 네. 우리는 합리하다. 네. 아버지의 삶을 봤을 때 양반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가 바로 이 우리네 조상을 찾아서입니다. 자 광고 들으시고 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너무 어색한가? 네, 일도 스트레스도 많아 숙면에 들기 어려워서 베개를 여러 번 바꿔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브레인 슬립 베개를 소개합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는 독자 개발된 신소재 이코어를 사용한 코일 같은 독특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딱 보기에도 바람이 잘 통할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런 통기성 덕분에 베개를 아무리 오래 베고 있어도 머리에 열이 안 나고요. 땀도 나지 않습니다. 머리가 시원하니까 자다 깨지 않고 쾌적하게 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베개들의 경우 푹신함이 전체적으로 비슷해서 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웠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브레인 슬립 베개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는 머리가 주로 중앙에 오고 옆으로 돌아 누우면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것에 착안해서 설계되어 부위별로 경도가 조금씩 다르게 중앙은 푹신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인데요. 그래서 어느 자세에서도 목과 어깨가 정말 편안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잠자는 25% 인생에 투자해서 깨어있는 75% 인생의 활력을 선물해보세요. 지금 베개를 구매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 또는 역사내피셜 그놈이라고 적어주시면 추가 사은품을 함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검색창에 브레인 슬립을 검색해주세요. 자 요게 베개입니다. 와. 특이하죠. 와. 소재가 참. 네, 저는 이코어. 네 요거를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어제 배구 잤거든요. 오. 신세계입니다. 오. 진짜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베개의 느낌이고요. 이 메모리 폼이긴 한데 그 유명한 메모리 폼 브랜드 있잖아요. 네네. 그거랑 그것도 제가 써봤는데 그거랑 또 달라요. 오.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이게 또 내가 배구 자면 내 머리 모양을 또 기억해가지고 가장 최적의 포지션을 또 잡아준다고 하고요. 네. 근데 보시면 다 이게 통기성이 좋잖아요. 이게 사이사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러니까 자면서 머리에서 나는 열을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유독 좀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잠을 좀 푹 잤나 생각해 보니까 이 베개를 베고 잔 덕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대로 베고 자는 거예요? 이 위에 이제 베갯잎이 있죠. 베갯잎을 덮어서. 근데 이제 어떤 구조인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안에 속을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가격대가 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베개에 진심이신 분들 계시거든요. 베개는 진짜 좋은 거 베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특히나 목이 안 좋은 분들이 아마 맞아요. 그러실 거예요. 저도 목이 안 좋아서 이게 디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베개에 진짜 투자한 돈만 해도 몇백 이상일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진짜 배보고 싶네요. 딱 네. 보자마자 이런 소재는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자 그리고 이게 바닥면이 있고요. 그 보텀이라고 바텀이라고 이제 이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닥면으로 가고 손으로 만져봐도 바닥면이 좀 굵은 느낌이고요. 위쪽이 좀 얇은 느낌이에요. 손으로도 촉감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요거 해서 한쪽은 또 약간 낮고 한쪽은 좀 높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최적화된 높이. 요쪽을 베셔도 되고 요쪽을 베셔도 됩니다. 자 저는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거 잘 배고 잘 것 같아요. 예, 사이즈는 일반적인 높이의 스탠다드하고 낮은 높이의 로우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 신축성이 이 쫀쫀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뵀을 때 진짜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저는 너무 만족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후기 같은 것들 한번 잘 찾아보시고 베개 나는 좀 좋은 거 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상 기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7일 정도 사용하면은 형태를 기억하는 네. 맞추면 베개.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나한테 최적화돼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레인 슬립 베개였습니다.
자,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야심차게 만든 바로 그 신제품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트린 등 어떠한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에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하여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습니다.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햇섭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 상품이 돌고 있으니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를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세요. 전화문의는 1666-1080입니다. 자, 산삼시대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이건 설명을 무조건 해줘야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산삼 시대를 제가 먹고 있고 이번에 설에 산삼 순백 부모님한테 선물했다고 했잖아요. 네. 역시나 너무 좋아하시고 이거 산삼 맛이 너무 잘 느껴진다고. 네. 다른 제품이랑 다르게 100%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역시나 좋은 선물이 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산삼 순백도 많이들 이용하실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먹을 건데 이렇게 비싼 거 좀 비싸다,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산삼 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삼 시대 먹어요. 저도 나는 산삼 시대 먹고 어르신들은 산삼 순백 보내드립니다. 맞아요. 네. 선물용 부모님은 산삼순백.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구성을 잘하신 것 같아. 예. 본인 자, 돈으로 안 드시잖아요, 근데. 네? 본인 돈으로 안 드시잖아요. 아니에요. 네. 저 사 먹었어요. 아, 사서 왜냐면은 드셨습니까? 너무 많이 이제 공짜로 먹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양심상. 양심이 네. 있어야죠. 네. 네. 그 더 이상 훔쳐 먹었다는 사람 새끼가 아니죠. 여기저기서 엄청 빌어 먹었거든요. 네. 배부르게 먹었죠. 네. 네. 자, 여러분 산삼 시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에 손상된 손발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거뭇거뭇 변색되고 두꺼워진 손발톱, 거칠거칠 약해진 손발톱, 울퉁불퉁 파고드는 문제성 손발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신뢰받는 기업 캐라셀에서 국내외 임상시험과 특허받은 성분으로 인증받은 신제품 캐라셀 패치가 나왔습니다. 캐라셀 패치는 사용법이 정말 간편합니다. 문제성 손발톱에 붙이고 8시간 주무시기만 하면 관리 끝인데요. 다른 제품들은 바르고 닦아내도 내고 또 바르고 그러다가 흘리고 묻고 관리하다 귀찮아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캐라셀 패치 붙이는데 5초만 투자하시고 8시간 집중 케어 받아보세요. 노랗거나 두꺼워진 발톱은 전부 밀어내고 깨끗한 발톱이 자라는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보기 링크에서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내 피셜 입력해 주시면 2월 29일까지 캐라셀 풋크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저 새끼 발톱은 솔직히 저 이제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저 버린 자식이었어요, 솔직히 새끼 발톱은. 아, 근데 얘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 놀랍더라고요. 저 새끼 발톱 특히 여자분들 이제 하이힐 신고 구두 많이 신으시면 새끼 발톱은 많이 변형되잖아요. 거의 뭉개지죠. 쫀침 없죠. 그지 거의 없죠. 네. 발라보세요. 이거 붙여보세요. 저는 이제 새끼는 그냥 포기했는데 사실 이제 발톱이 워낙 자라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엄지는 저도 엄지 발톱도 두터워서 보통 그러신 분도 없을 텐데 저는 워낙 얇아서 엄지 발톱도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그동안 이 캐라셀 패치 붙이고 이렇게 말 수 있잖아요. 그게 밴드하고 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자라나오는 부분은 확실히 단단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이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임신 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모발도 좀 얇아지고 손발톱 약해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 맞아요. 중에서 출산 이후에 그런 분들한테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캐라셀 패치였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까요? 노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노비가 뭘까요? 노비요. 그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오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그죠, 기준입니다. 그죠. 기준입니다. 네.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는 유럽사를 볼 때 노예로 배웠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기준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정태소 회장님은 또 머슴이라고 했잖아요. 아 그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냥 부르는 게 따로 있잖아. 다 다르잖아. 그리고 소유 물의 개념이었다. 그것도 중요. 오 다들 공부를 오 철저하게 해오셨는데 하나 해야지. 자, 질러. 야, 웬만한 거 다 나왔어. 이제 할 게 없다. 이. 노비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다 있어요. 네. 일단 신분제 최하층입니다. 네. 남자 종을 노라 그러고요. 네. 여자 종을 비라 그럽니다. 아. 합쳐서 노비. 그러니까 종은 종이라는 개념이 이제 노비를 총칭하는 개념. 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방금 머슴이라고 해주셨는데 머슴과 노비는 다릅니다. 네. 일단 노비는 사회 경제적 개념이에요. 음. 사회적 경제적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음. 머슴은 경제적인 개념. 직업이죠, 네. 직업. 직업입니다. 네, 직업이지. 노비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세경, 세대. 네. 네, 세경. 우리는 세대라고 불렀는데. 예. 그 뭐냐면 연봉제예요. 연봉으로 계약합니다. 1년에 네. 얼마. 어. 라고 하는 경제적인 개념이고요. 노비제가 해체되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농사지을 하층민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여기서 하층민이라는 게 경제적 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종속을 경제적으로 해가지고 계약하는 사람들. 신분제적으로 아니고 경제적으로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인일 수도 있고 노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머슴이라 그러는 거고요. 노비는 사회 경제적인 게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다 포함된.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세금 안 내요. 하지만 신분적으로는 예속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하고요. 상속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키는 거 다 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흥미롭게도 노비가 사라지는 건 법적으로 사라지는 거는 갑오개혁입니다만 네.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라지는 건 이게 한국 전쟁 때까지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아마 이제 배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때까지는 노비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염전노예 같이? 그거랑 아니, 좀 이제, 다르게.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생남방이라 바깥에 사는 살아. 그냥 같이 아. 살아. 같은 가족 같은데 가족이라고 하지 않는 어떤 존재들. 그렇죠. 아. 그게 뭐냐면 사실 머슴이에요. 네.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인데 머슴인데 이 사람들을 노비처럼 취급을 해요. 그 이유는 노비가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신분이 경제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변형되는 속에서 그래 노비가 머슴이 된 거니까라고 하는 인식 속에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국 전쟁 때까지 머슴이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노비인 거죠. 근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제가 이제 완벽하게 대체가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노비라고 하는 신분이 사회적으로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저는 봤어요. 농촌에서. 오, 네, 그러니까 머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셨던 분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26년 전이죠. 네. 26년 전이니까 1998년. 네. 근데 아마 그때 2000년 초반까지였을 텐데 저희 시골에 내려가면 제일 큰 크게 농사를 짓는 집의 어른을 네. 그분의 출신 동네 이름 떼서 이제 누구누구 댁 어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일산이면 일산댁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일산댁 어른에 그 나이 많으신 삼촌 정도 되는 분 두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저 집 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는 안 다녔고 평생 저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면서 기거하는 사람 한 두 분 정도를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서 뭐 얘기하고 뭐 딴 데 가라 해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일하고 잠자고 먹는데 뭐 그냥 어디가? 이렇게 살래? 어디 갈 데가 없죠. 이게 봤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네. 근데 이때 신분제가 폐지되는 거를 위험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기존 양반 기득권도 기득권들이었겠죠. 있지만 노비들도 불안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노비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 이내, 한참 이내예요. 낮게 보시는 분들 5% 이내로 보기도 합니다. 네. 이미 다 양인화가 된 거죠. 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여 있는 거에서 자유라고 하는 게 불안합니다. 내가 나가서 뭐해? 네. 그럼 물어봐요. 이제 노비제 폐지됐다는데 주인님 저는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계약 관계로서 머슴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환되는 거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갖고 계약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그들의 자식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도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뭐 무슨 계약 뭐 문서로 계약은 아닌데 네. 관념적으로 그냥 쭉 네.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아까 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이요. 네.
모든 동네에서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면 자유로운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네. 전쟁 일어나는지 모르는 동네도 있어요. 맞아요. 전쟁 끝날 때까지 몰랐던 그 그렇죠. 과거도 네. 뭐 어. 이런데 한참 들어가야 만제도 뭐 이런데 몰랐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웰컴 투 동막골이 이제 그런 네. 내용인 맞아요. 거잖아요. 그런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동네는 사회적인 관계도 청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살던 대로 사는. 네. 오창석 평론가가 얘기한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계속 내려오는. 비극적인 게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스레 앵크로즈 운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자로 전환이 돼요. 도시의 노동자 그죠. 전해드는 게 이제 그게 해체인데 우리는 도시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비들이 완장차고 와서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우린 같이 노비야. 뭐 노비가 아니고 해방이 뒤집어야 돼. 뭐 이런 형태가 되면서 각 공간에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해체되는 네. 그런 게 이런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쟁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유공간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 영화에도 자주 나와요. 이른바 빨갱 컴플렉스가 생기는 그렇죠. 네. 과정들 중에 자 인민군이 내려옵니다. 네. 어떤 지역을 점령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머슴으로 있거나 이제 노비처럼 살았었던 사람들한테 옆에 완장을 채워주고 네. 복수해라고 아. 하면 원래 사이가 좋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네. 이제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신분제가 해체된 이후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면서 이렇게 네. 좋은 주인 땡땡치고 어. 좋은 주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관계가 해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서 실제 이제 신분제라고 하는 게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거죠. 한 번. 대신에 서로가 한 동네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경우는 우리 50년대 많이 나타나죠, 사실. 영화 1987에서 김윤석 김윤석 씨. 씨의 딱 그거죠. 네. 그 집안의 역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빨갱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동의라고 표현을 하죠. 그 데리다 키웠는데 어. 갑자기 얘가 이제 그 지주 청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 아버지 어머니 누나 그렇죠. 총알도 아깝다면서 다 죽창으로 찔러 죽었다. 근데 모든 공간에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이런 게 형태의 있었다. 공간이 이게 생기면서 신분제 노비 이런 네. 게 다른 네. 되는 거죠. 유해진 씨 고문하면서도 그 장면이 나옵니다. 네. 어. 자, 아무튼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게 19세기 말 이제 그 조선이 이제 조금씩 여명이 네. 짙어지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선교사들이나 네. 그 이제 뭐 각국의 이제 공사들이 네. 조선으로 와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한번 쓱 둘러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들이 보기에 조선이 이상한 나라예요. 음. 왜냐하면 아직도 고대 노예제가 있는 나라로 비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우리는 문명국이기 때문에 노예를 없애고 있는데 네. 네. 조선이란 나라를 딱 보니까 아직도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노예 시장처럼 네. 노비가 막 거래되는 듯한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때는 아니라 요즘에도 이거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래서 노비의 나라 무슨 조선 막 이래가지고 막 인구의 70-80%가 다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미개한 나라였다라고 막 자조하는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잘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인류학자적 시각이죠. 말하자면 서구의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 가서 봤던 시각을 조선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슬레이브라고 하는 걸 그렇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노라는 거를 그러니까 노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슬레이브로 노예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번역을 해버린 거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사실은 노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요게 그렇게 쳐버려 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신데 그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백정이랑 그거 편할 때 설명드렸는데 노예, 농노, 노비는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예와 농노는 서구 유럽, 그러니까 유럽 중심의 역사에서 발전 정도, 그러니까 하층민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할 때 주로 써요. 네. 고대 노예제, 중세 농노제. 노예는요, 일단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다 매매 대상이기도 하고 이 노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그거를 통해서만
생산이 되는 사회가 고대 노예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생산력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네. 노예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안 하죠.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채찍으로 맞지 않는 이상 일해봐야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딱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깨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들어지는 신분이 농노라는 겁니다. 네. 인신적으로 예속은 돼 있지만 토지를 소유가 아니라 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준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게 조금은 생겨요. 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조금 거의 대부분을 주인한테 네. 줍니다만 아주 약간의 사유재산 개념이 생겼군요. 그걸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점유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금 대신 그냥 약간의 그렇죠. 그렇죠. 네. 국가 소유, 왕 소유인 걸 네. 낸 거지. 대신에 인신적으로는 여전히 속박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난 개념이 이제 자유민으로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주아지가 되고 막 이런 게 네. 있는 거죠. 그런데 노비라고 하는 존재를 노예와 농노랑 비교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너무 달라요. 왜냐? 노비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네. 일단 공노비와 사노비가 다르고요. 그렇죠. 사노비 안에서도요 집 주인 댁에서 살고 있는 솔고노비. 외고노비가 외고,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나 이 공사관으로 와 있는 얘네들이 본 노비는 사노비 중에서도 혹은 공노비 중에서도 솔고노비들을 본 거예요. 그렇죠. 집에서 같이 사는. 네. 이들의 위치는 맞습니다. 노예와 같은 존재가 맞아요. 근데 이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극소수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외고노비거든요. 네. 조선시대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 30% 정도다라고 봤었던 노비의 대부분은 네. 사노비 중에서도 외고노비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인신적으로 매매 상속이 가능한 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소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경제적 독립을 조금씩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럼요. 자기 재산이 있는 자기 거잖아요. 재산도 증식할 수 네.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 외고노비가 소유한 재산을 네. 그 주인이 상속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인정을 해줘요? 그럼요. 그것도 내 재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잖아. 심지어 법적으로도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속할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꾸 튀지. 재산 생기니까. 본인 조상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야 그렇게 튀어서 너네 가족이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족보도 사고. 왜 그 사람이 달리기 사람이 잘했을 거야. 외고노비를 인정하고 생산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노예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를 선교사들은 그렇게 해석을 번역해 버린 거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아예 오해예요. 그렇죠. 네. 오해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외고 노비들 중에 그 양인화가 되어 있는 노비들이 뭔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뭘 알겠어요. 사실 와가지고 외형적으로 보여 있는 것들을 그냥 묘사하듯이 쓴 기록들인데. 그리고 그걸 누가 인도했냐 말이에요. 어차피 양반들이 인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얘기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오역이죠, 오역. 그런데 그 문제는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좀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19세기 후반까지 네. 조선에 있었다는 건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임은 분명합니다. 네. 하지만 그 퍼센테이지라든지 나머지 그 인신적인 예속 관계에 있었던 나머지 노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도. 네. 왜냐? 이런 애들이 30%가 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네. 시스템이라니까요. 최하층민의 어떤 존재 양태가 이런 경우들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거는 지배층이 조선 사회가 굉장히 두텁습니다. 유럽의 지배층이라고 한다면 귀족이겠죠. 유럽의 귀족층이라고 한다면 1% 내외예요. 네. 모든 나라에. 와. 그런데 조선의 양반을 몇 프로로 볼 거냐? 많이 보면 10% 이상입니다. 와. 이런 것도 굉장히 유연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을 어떻게 볼 거냐는 대단히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존재도 그렇다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자 그러면 노비는 어쩌다 태어났느냐? 어떻게 생겨났을까?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생겨났나? 네. 어렵다. 네. 이거 누군가 같이 살다가 네. 한 사람이 파산한 거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집으로 와. 전쟁하면은 보통 상대 맞습니다. 노비가. 데려오고. 영국에는 그런 노비가 있어요. 파산해 갖고 내가 스스로 노비되는 그런 노비를 얘기를 해. 노예라게. 조선에도 있습니다. 어. 일단 기원을 보자라고 하면 아마도 경제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서 이제 피지배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최하층민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최하층민이 생겨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농사 짓는 땅에 많은 노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으로 노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노비를 기록한 굉장히 오래된 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거 뭐? 도둑질하다가 그렇죠. 잡히면 그게 뭐죠? 몰라요. 시무 뭐지? 고전 최동훈의 도둑들. 아니 고조선 시무 11조. 아니야. 15팔조. 고조선의 범금 8조. 이 교과서에 다 나오는 겁니다. 시무는 어디서 나온 거지? 거기 시무 28조 최승노예요. 아이 박노비 정신 못 차려. 거기 보면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하는 8조 중에 하나가 이제 있어요. 네. 그걸 봤을 때 전쟁 그리고 형벌에 의한 네.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보면 혹시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면 효녀 지은이? 효녀 지은이 설화 모르세요? 물론 효녀 현숙 알아요. 불라 춤을 추는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지은이라고 하는 이제 효녀가 있는데 이제 스스로 노비가 돼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몸을 파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전쟁, 그다음에 형벌, 그다음에 경제적인 채무. 이유로 스스로 노비가 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비들이 증가를 하지만 가장 많은 건 전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쫙 노비가 되는 빨 수 있는 거니까 노비로. 네. 근데 문제가 있죠. 삼국 통일이 됩니다. 네. 전쟁이 없어져요. 전쟁이 없어져요. 네. 그럼 노비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없네. 없는 거예요. 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농사 짓는 애들이 다 양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지배층이 이거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만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삼국 통일 전쟁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야 또 노비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이때 그 촐락문서라는 게 남아 있어요. 촐락문서라는 게 신라의 촐락문서라는 게 네. 신라 하대의 기록인데 이때 보면은 물론 4개 촐락밖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대표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 촐락문서에 그게 남아 있어요. 양이는 몇 명이고 뭐 노비는 몇 명이고 남아 있는데 한 5% 내외 네. 밖에 없는 거예요, 노비가.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신라 하대가 되면 이거를 이제 획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후삼국 통일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호족들이 노비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노비 자식들은 또 노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도 수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전쟁 때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전쟁 때는 마을 하나가 노비가 되는데 아. 여기는 그냥 한둘 이렇게 되니까 규모가 다르죠. 그럼 노비들은 네. 그 같은 그 집에 귀속돼 있는 노비들 중에 네. 혼인할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결혼한 거예요? 중요한 질문이신데 네.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일천직천입니다. 일단 고려 시대, 조선 시대 통틀어서 다 하나는 한쪽만 천민이면은 다 이게 상위 가족 개념이- 이야기라 그러는 다 거죠. 먹습니다. 네. 무조건 일천직천인데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한쪽이 양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아니죠. 주인집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천인 그 아빠와 양인 엄마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가족을. 그렇죠. 그 양인 엄마는 왜 결혼해?
이게 왜 그러냐면 파산. 반대의 경우인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노비와 노비가 결혼했을 경우 네. 같은 집안에서만 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안의 노비와 우리 집안의 노비가 결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재산 다툼이구나. 재산 다툼이 소유권 생기는 거죠. 다툼이 벌어지죠. 누구한테 있느냐? 엄마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인의 엄마랑 결혼을 시켜버리면 네. 양인이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재산을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 양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아까 효녀 지은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집인 경우 의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사갖고 오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결혼해서 그 집안의 노비로 확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음.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의 네. 너무 슬프다. 역사인 겁니다. 아무튼 자, 호족이 그렇게 해서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노비가 무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근데 통일을 했어요. 호족들이 너무나도 많은 노비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다 뭐가 된다 그랬죠?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군사력이 되는 군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비가. 노비들. 그럼 이거를 단속해야겠죠. 그래서 네. 광종이 요거를 제한하죠. 노비 안건법. 원래 노비가 아닌데 노비처럼 만들었었던 사람들을 다 양인으로 풀어줘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군사력 네. 이 위협. 둘째는 세수 확보입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노비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노비가 너무 많아지면 세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인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국가가 중앙 집권화를 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을 양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가 형성 초반에는 항상 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선 초에도 마찬가지. 조선 쪽에도 양인으로 많이 만들려고 했죠. 네. 이게 이제 태종 세종 무렵에 다 양인화를 해. 그러니까 이때가 물론 세종 훌륭하죠. 네. 훌륭한데 이게 이제 다 모든 거를 그냥 다 애민의 정신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힘들고 네. 이런 세수 확보 차원의 과정에서 양인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종이 그 싹 잡아 죽인 거는 그거 다 죽여야지. 그 밑에 있는 양인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 조선 입장에서는 네. 양인 늘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양인 늘리기. 세수가 확보돼야 돼. 그리고 이 조선 이 초가 되면 네. 이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족보와 본관이 네. 의미가 없다는 거. 성씨와 본관이 의미가 없어요. 나라가 바뀌었으니. 자, 원래 고려 때는요. 본관과 일단 성씨는 다릅니다. 네. 본관은 모두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노비도 본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본관. 그 지역에 산 사람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곧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렇죠. 고려 때는 그렇게 된 거죠. 네. 본관이 있지만 성씨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조선이 됐어요. 네. 그 조선이 되는 과정에서 고려 말기가 되면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일단 원나라랑 전쟁, 그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죠. 네.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고 외구들 막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었죠. 홍건정 내려오죠. 이러면서 전쟁터가 돼요. 네. 그러면 섞입니다. 본관 시스템이 유지가 안 돼요. 일단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성씨를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네. 다 섞여요. 이미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본관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동네로 갔어요. 네. 성씨를 만드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성씨를 만들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씨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려 초예요. 네. 조선 초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향소 부곡 동네 본관을 갖고 있어요. 이대로 쓸 거예요? 안 쓰겠죠. 그렇죠. 바꾸지. 그러면서 본관이 바뀝니다. 네. 쓱 본관이 바꾸는 거지. 바뀌어요. 음. 그러면서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섞여요. 이 작업을 심지어 그 조선 왕실에서도 합니다. 네. 전주희 씨가 전주희 씨가 아니잖아요. 네. 전주희 씨는 함경도에서 저기 누구지? 네. 이자춘. 이자춘이 한 건데 왜 거기 전주가 가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전주희 씨의 그 끌어오는 그 본관들도 보면은 말이 안 돼요. 신라 시대 때 없었던 관직이 막 그렇죠. 거기에 적혀 있고 생기고 이러고 갑자기. 예. 왕실에서도 이러는데 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네. 다 합니다.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 내가 방구 좀 낀다 하는 집안들은 다 섞어요. 다 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의미가 지금 갖고 있는 족보나 네. 본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미 이때 한번 섞인 겁니다. 아. 대체적으로 조선 초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나 땅의 개척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 양반들이 강원 저기 경상도나 네. 많이 이주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의성김씨라든가 뭐 이런 주요한 세력들이 상당히 이전을 하면서 안동김씨 같은 네.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세력 자체가 변하고 본관도 많이 변하게 되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그거랑 연결. 할머니 의성김 씨거든요. 양가 다 샀어, 양가 다. 이게 이때에 사실 그래서 그 자부심을 갖는 몇몇 가문들이 있어요. 네. 누구냐면 안동권 씨랑 그렇죠. 네. 권씨. 문화유 씨. 네. 여기는 유시연 씨. 이거 연구적으로도 연구사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그렇죠. 맞죠? 네, 맞아요. 유시연 씨. 네, 네. 그게 안동권 씨가 아마 지금 기록되어 있는 네. 아마 조선 시대 연구자들에게는 이게 아마 공식적인 기록일 겁니다. 최초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기는 약간 그게 잘 안 섞였다. 안 섞여 있다. 근데 물론 그때 그 15세기 때 그랬다는 거지. 네. 그게 지금까지는 네. 아니겠지만 아마도 지금 문화유 씨나 그 안동권 씨의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종택이라 그러나요? 네. 네. 종택으로 종가, 쭉 종가. 종가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는 분들은 물론 중간 중간에 이제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은 원래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피를 양자 많이. 양자를 많이 데리고 오긴 하지만 네. 아마 그걸 쭉 내려오는 거는 맞을 겁니다. 그럴 경우가 많을 그리고 거예요. 중간중간에 마님들이 바람 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뭐 근데 확인이고 그냥- 나발이고 어떻게 해. 근데 뭐 물레방앗간에서 돌쇠랑.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마님. 제가 공부하고 논문 썼을 때는 이제 족보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 세보라고. 세보. 족보는 이제 한쪽 시로 된 거고 생각해 보시면 한쪽 시잖아요. 문화유 네. 씨면 아버지 성씨잖아요. 그렇죠. 네. 세보는 양가입니다. 양. 어. 어머니 아버지를 같이 쓰는 세보 네. 한 사람 중심으로 최충원 뭐 세가 세보 이렇게 돼 갖고 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선 시대가 왜 그럼 한쪽으로 가겠어요? 이게 있으면 종중이라고는 한 집안이 중시되는데 네. 그이저 고려 시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많이 싸우는 게 이제 아까 말씀 안동권 씨나 문화유 씨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맞냐 아니냐.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똑같은 건데. 근데 거기는 되게 좀 그 네. 지역에서는 흔히 말하는 진짜 지역 유지, 그럼요. 뼈대 있는 가문을 되게 지금도 유지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럼요. 안동 지역은 이제 지역구 많이 합쳐져 있지만 국회의원을 안동권 씨, 안동김 씨 돌아가면서 맞아요. 네. 그 지역에 누구 아니면 안 돼. 권영길 민노당의 권영길 씨가 맞아요. 대선 후보로 나오셨을 때 안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종가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아 진짜로. 진짜 거기 표 많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동네는. 네. 거기는 그거 아니면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노비들이 도망 노비가 돼서 이 족보를 살 때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 그 도망간 지역의 그 주변의 유력 가문의 족보를 어떻게 사요? 그치 들키잖아요. 멀리 있는 족보를 많이 사거든요. 네. 그지 위험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 섞여 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 네. 일단 아무튼 그거. 자, 이제는 이제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네. 아, 이것도 다릅니다. 일단 솔고노비는요. 정말 노예처럼 삽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보는 것처럼. 네. 집에서 정말. 시키는 거 허드렛이 다 네, 하고 다 합니다. 뭐 청소하고 땔감하고 빨래하고. 마님이 하라는 거 다 합니다. 네. 다 해야 돼. 노예예요, 사실상. 군대에서도 원래 내무 생활이 제일 빡센 법이죠. 네. 근데 외거노비는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요. 아, 이게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복이라는 네. 진천에 있는 산호입니다. 네. 산호비예요. 노비 신분에서 해방되기 위해 국가에 2,000석을 납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 2,000석이면은요, 여러분. 천석군이면은 굉장히 부자. 네. 예, 근데 납부만 2,000석을 해서 납속받았다. 자기는 만석군이라는 소리네. 예. 미쳤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집안을 봤더니 기와집이 막 몇 채씩 이야. 있고요.
어떻게 벌었대? 외고노비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실력만 있으면. 왜냐하면 땅 개간해서 농사 짓고 해고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농노와 노비가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농노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의 재산이 내게 안 생겨.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네. 다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력을 어느 정도 네. 증진시킬 뿐이죠. 근데 나에게 여기서 나는 거에 몇 분의 몇만 주인집에다가 내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네. 미친 듯이 짓는 사람 없겠습니까? 있죠. 미친 듯이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이거 이런- 대단하다. 엄청난 부잣집들 네. 이게 노비 중에 노비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노비가 노비를 부립니다. 그럴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네, 노비가 노비를 부리는 네. 이런 경우까지 이제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작가용네 집안. 아, 그렇죠. 노비가 노비 부렸대요. 응. 또 소 키웠대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잦습니다. 생각보다 잦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재산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냐면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국가가요 지켜줍니다. 노비의 재산을. 네. 납부할 게 많으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뭐 얘가 세금 어마어마하게 낼 모범 텐데. 납세자 같은 거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납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양인이 네. 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양인이 됨으로써 국가에 대는 세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큰 거죠. 이 사람들의 역할이 큰 겁니다. 노비일 때는 안 내는데. 그렇죠. 예. 주인한테만 내면 되는 네.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노비의 신분일 때 네. 이들은 어쨌든 뭐 그 자기 재산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거는 맞는데요. 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제가 노비인 거 얘가 알지? 노비. 어쩔 수 없는 아. 그 아, 냄새가 너무. 신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본 노비인 거 따지는 알아. 사람들을. 네. 예. 아 근데 이건 이때 당시에는 신분제사이기 때문에 당연한. 근데 거거든요. 함부로 못 하지. 함부로 못 하는데 노비인 거지. 그거를 사실 이게 다시 신분제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신분제는 이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이름에서 그지. 언년이, 개똥이. 이름들이 남아 있어요. 이름들이 이제 호적에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두를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문으로 된 이름이 아니에요. 한문도 모를 거고. 예. 이것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한문 아는 노비들이 있습니다. 오. 시를 짓고 이런 노비들이 맞아요. 남아 있어요. 어디서 배워? 어깨 자기 너머. 주인이 주인을 서당에 모시고 다니면서 배워요. 서당계. 어깨너머로. 너무 미천하기 때문에 이들은 과거 시험은 못 보지만 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과거 시험을 못 봐도 공부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슬프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시를 막 써요. 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집도 있잖아요. 네, 시집이 남아 있는 시집도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보잖아요. 네. 어느 양반들보다 시를 잘 씁니다. 그래, 시는 타고난 영역입니다. 시제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름이 남아 있는데 동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똥. 네, 그게 똥이라는 개똥. 아이씨. 개동이. 똥을 한글로 발음하면 동에서 동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고요. 뒤에 금자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뒤에 이제 쇠자가 붙었던 쇠자리. 돌쇠, 마당쇠. 마당쇠 네, 그렇죠. 인 경우가 많고 거의 많은 숫자가 동물에 강아지, 도야지, 개구리, 곱다니, 네, 뭐 넙떡이, 넓적하다, 그럼 넙떡이, 언년이 뭐야? 언년. 작은 년, 예, 큰 년. 작은 년이 큰 년이. 이런 게 갑돌이 갑순이 뭐 이런 경우. 아이씨 이름 너무 막 짓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가영 너도 네 이름 찾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원래 얼마 전까지 끝년이었지. 자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 부모님 이름들 중에 이거 그냥 재미로. 네, 재미로 하는 거 재미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1, 2, 3이 붙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1년이, 2년이, 3년이 저희 뭐. 아버지 칠남이. 네, 이런 경우들이 칠남이. 신남이요? 근데 원래 소적은 창자 숫자를 쓰셨는데 어. 그러니까 그냥 부르기를
그 배칠남 선생님. 예. 방금 이걸로 사실 거의 이제 확실시 우리 되는 노비 확실해. 노비 출신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근데 뭐 산호저거는 창자 숫자. 그걸 샀기 때문인 거고요. 이거고요. 1시간 10분을 버텼는데 더 버텨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노비의 전통이거든요. 노비의 전통이에요. 야, 유일하게 저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봤잖아요. 근데 칠자 남자더라고. 네. 그 아버지가 창수래면요. 그랬더니 아니 에이 왜 그래 봐. 이게 이제 보통의 노비들이 보통 이제 앞에 순서대로 네. 그죠? 이게 뭐냐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죠, 이름이 의미가 없다. 지금 그 보면은 사주팔자 할 때도 이름 막 하고 하는 게 다 명리학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에 보면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사람의 이름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렇죠. 네. 본인을 나타내는. 그래서 뭐 아호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계속 바꾸잖아요. 네. 그게 이름이 중요해서인데 노비들은 그게 근데 거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도 이제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불렸던 거죠. 야 저기 7번이 불러와라. 그게 이제 여기 기록되기로는 7남 이렇게 맞아요. 기록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기록은 그렇게 됐죠. 네 이런 건데 아니면 이제 마지막에 태어나면 이제 끝남이, 아. 끝년이 맞아요. 뭐 이런 경우. 이제 부모님 말년이 말년이 좀 많았잖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말자. 종말이. 말자. 네. 자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부모님 이름 중에 보통 이런 전통이 있다. 네. 집안 대대로 약간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그 종석이 그러면은 끝종자에 돌석이니까 그것도 비슷하겠네. 이종석?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그거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너무 최근에 만들어진 일이에요. 이종석은. 뒤에 이제 사실 근데 이거는 송일국 씨 어때요? 그럼 송일국 씨. 이국 이성국 거기까지 제가 왜 피해갈래? 박해일 씨. 박해일. 그런 거는 박해일.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의미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섞였어요. 네. 다 섞였고요. 다 거기에서 뭐 양인인데 나중에 노비화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뿌리 깊은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산 걸 수 있는 거니까 의미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에 숫자가 붙는 경우는 음. 끝 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네. 힘들 수 있다는 거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었느냐 가치가 네. 이 노비의 가치 어느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제 다른 가축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 노비니까. 그런 얘기지만 그때 네, 당시에 그렇게 될 수-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 한 마리 가격은 되지 않았을까요? 소 한 마리가 얼마였어요? 소보다는 쌉니다. 소가 얼마였어요? 소는 이제 쟁기를 세게 끌어야 되니까 사람 끌 수 없으니 소보다 싸. 소 반 마리. 이 소 반마리. 아니 근데 소보다 수명이 기니까. 그런데 소보다 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1,500. 1,500은 뭐야? 그런데 혹시 뭐 소도비 경매예요? 못 맞췄는데? 진짜? 지금 가치로 아. 환산하긴 힘듭니다만 네. 쌀 20석 정도로 보거든요. 네. 쌀 20석 정도고 면포로 했을 때는 40호 정도로 봐요. 네. 그러면 단순 계산은 힘듭니다만 지금 기준으로 1,000에서 2,000 사이. 오, 딱 중간인데. 네, 이 정도. 그럼 창석이는 뭐 한 달 2명씩 부릴 수 있는 거네. 세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노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노체 몇? 네. 노비 최대 몇 명? 진짜 많은 경우. 근데 그건 외고노비 다 합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고놈까지 다 합쳤어요. 뭐 수만 명, 진짜로 수천 많은 명, 경우. 수천 명, 수백 명, 노체 명? 20명. 20명. 수백 만 명. 만 명? 오, 만 명까지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만 명을? 만 명. 말하자면 내가 다 찐인데?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러면? 그 마을에 하청업체 있어요. 그 그잖아. 마을이 다 내 노비인 거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만 명. 관리직들이 있었겠지. 네, 진짜 많은 경우 10,000명 이상까지도 있고요. 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비의 숫자를 믿기가 힘든 게 그렇죠, 맞아요. 200살, 300살이라니까. 옛날에 도박았던 노비 이름 계속 넣을 수 네, 있어.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 노비들이 도망가서 만들었을 네. 자손까지 그냥 다 막 그렇죠. 다 적어낸 추세하는 거지. 경우들이 있어요. 추세. 그래. 그런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분식 회계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진짜 많은 경우 수천 명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수천 명까지는 부릴 수 있습니다. 만 명은 네. 사실 이제 너무 오바인 그 느낌이. 근데 이제 노비 숫자가 늘어나면은
먹는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의미가 없을 고정 수 있어요. 지출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먹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절한 가계 수준에서는 사실 몇십 명, 몇백 명도 넘는 거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긴 저 같은 애들은 가성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치, 맨날 빌빌거리는데 체력은 없는데 먹는 건 엄청 먹거든. 연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쟤는. 인정. 그 제가 우리나라의 그 최고 노비학 네. 노비사 어. 의 석학으로 불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권내현 네. 선생님이라고 오. 고대 그 역교과 교수님. 네. 이분이랑 제가 독일에 한 달 정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어. 주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노비에서 양반으로라는 책을 쓰신 딱 거기만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파셨구나. 그거만 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노비 연구자. 아마 그 양반 연세가 비슷한 연배일 그렇죠. 거예요. 공부를 같이 했을 거예요. 노비 최고요. 우리나라 노비 최고의 최고의 대가. 그 책 진짜 재밌습니다. 네. 오. 노비에서 양반으로. 네. 이게 한 집안 수봉인가? 수봉이라고 하는 수봉 이씨. 그 노비 집안의 그 기록을 싹 다 뒤진 맞아요. 거예요. 아. 대단하다. 이게 뭐냐면 노비였는데 네. 이 집안이 200년 정도 흐르니까 양반으로 안정적으로 안착한 거를 찾은 거예요. 아, 200년 정도에 거쳐서. 노비에서 양반이 되기까지의 대 여정을 200년간의 기록을 다 뒤지신 거예요. 그렇죠.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그렇죠. 그게 20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네. 성공했어요. 이 집안. 네. 아, 그래서 양반이. 수봉가. 대단한 여정인 거거든요. 네. 이 과정들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그 손들은 저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했겠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걸 파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진짜 싫었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즘에도 발굴되고 있어요. 호적들을 파보면 네. 발굴이 되는 호적들이 있거든요. 네. 막 어떤 그 동네 마을이 네네. 시골도 재개발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집안을 이렇게 보면은 바닥에 묻혀놨던 거나 저 석가래 사이에 껴줬던 거나 그리고 뭐냐면은 그거를 땅 파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뭐냐면 그 문서를 네. 뭐 이거 장판 바르거나 네. 밑에 갖고 통으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뜯어내니까 문서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름적인 밑에 보존이 돼갖고 그런 경우도 썩지 않았어. 신기하네. 하나씩 뜯어내는 경우도 있어. 누군가는 버리고 싶었을 그러니까요. 텐데. 그때는 그랬던 그리고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그거 뭐죠? KBS에서 하는 진품 명품. 진품 명품에서 우리 집 가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근데 노비 분석. 해봤더니 검 노비면서. 근데 모르고 나온 거야. 모르고 가지고 나온 나온 거지. 거야. 근데 그게 두 개의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리던 노비의 문서일 그렇죠.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보관해 준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짤로 돌아다니는 거 표정이 이렇게 내 계신데 그치. 굳이 그거를.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권 박사는 그거 하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장사라고 되게 잘하셨어요. 약간 그 뒤쪽에는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럼요. 네, 수봉가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네. 이 수봉가가 중요한 이유는요. 조선 후기가 되면은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이 양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네, 여기저기 많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내 보험 보장이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이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중간 점검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빠진 보장이나 중복된 보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여주고 숨어있던 보험금, 청구 못한 보험금, 몰라서 못 받았던 보험금을 찾아드립니다. 여러 개의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서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제대로 진단해드릴 수 있는 보장 분석 전문가를 1대1로 매칭해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에서 링크로 바로 연결도 가능합니다. 네, 보험장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고 계신 보험료 과연 합당한 보험료인지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이게 괜찮다, 계속 들어도 될 만한 보험이다, 아니면 좀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낫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네, 우리 재원 쌤도 여기서 상담 받으시고 리모델링 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새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회사를 딱 두고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새로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도 주저 마시고 자, 보험장터 1544-5788 1544-5788로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 딱 맞는 보험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보험장터닷컴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보험장터 카톡에서 찾으실 때는 아이디 JK6003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거나 인터넷 보험장터닷컴 혹은 전화 상담은 1544-5788이었습니다. 보험장터였습니다. 창업 후 17년간 커피 원두 로스팅을 한 기업 제로3 커피 로스터스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제로3 드립백 제품 3종 그린 스네이크, 옐로우 드래곤, 블루 멍키를 출시했습니다. 드립백 커피는 편하게 커피를 내려 먹기 위한 제품입니다. 커피 생각이 간절하지만 카페가 멀리 있을 때, 날씨 때문에 나갈 수 없을 때, 집이나 직장에서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 먹기도 귀찮다면 제로3 드립백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내용량과 구성 재료를 속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제조했습니다. 낮은 온도에서 긴 시간 동안 로스팅하여 쓴맛과 잔맛이 덜하게 기본에 충실한 원두로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제로3 커피를 검색해 주세요. 자, 이게 그린 스네이크 드립백이 다크 앤 고소한 맛이고요. 자, 그리고 옐로우 드래곤 드립백이 다크한 산미, 자, 블루 멍키 드립백이 디카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요 드립백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침마다 이 드립백 잔에다 딱 거치해가지고 주전자로 이렇게 포트로 물 데워가지고 내려서 드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메리카노보다 이게 맛있어요. 쫙 뽑아서 내려 또 향도 더 진하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리면서 느껴지는 만족감 같은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캠핑 가서도 드립백 커피 많이 먹거든요. 제일 간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인스턴트 커피 같지 않고 실제로 내가 내려 먹는 느낌이 드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눈도 만족스럽고 입도 만족스럽고 향으로 코도 만족하는 자, 그런 커피 마니아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이 드립백 커피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제로3 커피 로스터스의 깊고 진한 커피향 느끼시면서 맛있는 커피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카페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블루몽키 드립백이 디카페인입니다. 자, 제로3 커피 로스터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거 환경과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고 일상생활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가구 브랜드 웰 퍼니처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들로 집약된 토르 소파를 공개했습니다. 유명 리빙 편집샵에 있을 법한 고급 디자인의 소파를 찾으신다면, 물티슈로 쉽게 관리가 가능한 가죽 소파를 찾으신다면, 거실 중간에 놓아도 뒷면까지 예쁜 메리평 헤드레스트를 원하신다면 토르 가죽 소파를 만나보세요. M장기의 런칭 기념으로 3인용 기준 29만 8천 원에 가죽 소파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추가로 웰퍼니처 브랜드 스토어에서 배송 메시지에 M장 기획에서 보고 주문이라고 적어주시면 이동식 수트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 이후 토르 제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돼서 배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하셔도 한 달 정도 배송이 걸릴 수 있으니까요. 고민 중이시던 분들의 빠른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도 웰퍼니처 토르 가죽 소파 자꾸 너무 예뻐서 사고 싶은데 우리 집엔 이미 소파 쓰던 게 있어가지고 있던 걸 버리고 살 순 없고 어떡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저희 오픈 스튜디오에 몇 개 갖다 놓을까 생각 중이에요. 딱 좋네. 몇 개 놔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상석으로 모실 때는 토르 소파로 이렇게 모시면 진짜 예뻐요. 좋지 않을까. 색감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고민이 좀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 제가 몇 개는 살려고요 지금. 자, 여러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이 색감도 예쁘고 디자인도 훌륭한 이 웰퍼니처 토르 가죽 소파. 자, 여러분 어차피 바꿀 소파였다면 너무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가지 마시고 자, 이 토르 가죽 소파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에 놓기도 딱 좋아요. 이 가격이면 그리고 엄청 저렴한 거죠. 네. 그렇죠. 30만 원도 안 하는 건데. 수툴까지 나오는 거니까 딱 수툴도 되게 좋아요. 고급스러워요. M장 기획 특가로 수트를 드리니까 M장 기획이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네. 자, 이사 계획 있으신 분들 아니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바꾸시려는 분들 한번 웰퍼니처 토르 가죽 소파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토르 가죽 소파 웰퍼니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이
양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당시에 많은 숫자가 노비뿐만 아니라 이 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본가가 한 번 양인이 돼요. 중인이 또 돼요. 네. 그렇다 다시 또 양반이 되고 막 이런 이 고초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과정들이 네. 그 호적을 통해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임진왜란입니다. 전쟁. 임진왜란이 되면 노비였었던 사람들이 군공을 올리거나 네. 내가 가지고 왜냐면 이제 양인 숫자를 다시 한번 늘려야 되기 때문에 노비들을 면천해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노비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오 나도 양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회가 되면서 노비가 양인으로 되는 경우들이 잦아져요. 그러면 신분제가 교과서적 표현으로는 해이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노비로 남아 있고 싶겠어요. 기회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다 뛰쳐나가고 싶지. 그러면서 내가 정당하게 신분을 사거나 이게 일단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 정당하게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그게 도망입니다. 그래서 추노꾼들이 생기고. 추노꾼들이 생기는데요. 이 추노꾼들이 쓰레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 드라마 추노 보셨나요? 네. 성동일 씨, 성동일 씨. 네. 심지어 성동일 씨 이름이 천지호 아니었나요?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천씨였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거기서 그 천시들이 싫어했죠. 누가 봐도 싫어하지. 근데 악역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가면 사실은 완벽한 또 악인도 의리남, 아니었어. 의리남. 되게 네.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추노꾼들 때문에 신분제가 더 해해져요. 그게 뭐냐면 자 양반 A 씨입니다. 내가 추노꾼이에요. 그리고 노비였어요. 네. 예를 들어 네네. 저한테 부탁을 하겠죠. 네, 노비가 잡아다 도망가서 주세요. 잡아달라. 네, 라고 오노비. 해요. 근데 제가 얘를 잡아요. 어. 노비를 잡아요. 그 추노꾼이 어. 자기 밑으로 넣어버립니다. 또 배달 사고가 또 이제 데리고 오라 했는데 내 걸 쓴구나. 협박을 하는 거지. 이쪽 갈래 저쪽 갈래 하고. 왜 그게 가능하냐? 호적은 어차피 숙이에요. 내가 이 친구의 옛날 기록을 갖고 있잖아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자기 밑으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잦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것도 있느냐? 노비 슈킹이네. 얘가 A 씨가 나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도망 노비인 걸 눈치를 챘어. 아무한테도 부탁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노비인 거를 눈치를 챈 거죠. 그럴 경우 협박합니다. 그게 언년이에요, 언년이. 너 도망 노비지. 근데 그치. 문제가 뭐냐? 도망 노비가 아닌데.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협박을 하는 거지. 그냥 양인인데. 이미 납속이 됐는데 아. 협박해버리고 얘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로. 그러면 소송이 붙어요. 어. 근데 소송이 붙으면 보통 국가에서 이게 참 안 좋은 그건데 그냥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추노꾼 손을 들어줘. 증거주의가 아니니까.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면천이 될 때 이 네. 사람들 이 면천 어쨌든 나는 양인이 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들이 많으니까 문서를 남겨놓는 경우들이 생기기 면천 시작합니다. 문서를 써주는 거지. 주인이 이 친구한테 면천을 해줬다는 기록들을 남겨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쓰는. 그리고 이거를 갖고 네. 숨겨놔요. 이거는 왜? 네. 얘는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게 면천됐다는 사실도 숨겨야지. 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네를 가서 어. 족보를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추노의 언년입니다. 그래, 언년이에요, 언년. 양인처럼 살다가 네. 걸려가지고 언년인 거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 족보도 있고 그 해방 문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걸리면은 이 문서를 내서 집증을 해야 되는데 요게 없어지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이게 늘 말씀 줄이면 살지. 가슴을 베이는 것처럼.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문을 작성하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지난 임입년에 수양한 계집종 에이미를 외 사촌 대모로부터 매득하였다가 돈을 기니 쓸 일이 있어 에임의 전우소생을 아울러 숫소 2마리와 수소. 돈 3냥의 가격을 쳐서 수대로 받고 너에게 영원히 방양시킨다. 본 입안은 다른 계집종이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지 못하니 뒷날 자손 중에
다른 소리를 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아. 이게 면천의 증거가 되는. 아. 라고 해서 이거 들고 있으면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만 꺼내야지. 꼭꼭 숨겨놔. 아. 평상시에 꺼낼 수가 없지. 다른 동네 멀리 가가지고 네. 내가 족보를 사고, 네. 그 다음에 숨겨놨다가 혹시나 추노꾼이 음. 와가지고 너 이렇게 되면 딱 음. 들이미는 용도지. 네. 이거를 굳이 들고 다니면서 저는 연천된 놈입니다라고 어. 하는 집은 없다는 거. 아, 네. 근데 그걸 최악을 막기 위한 카드인 거지. 네. 근데 그걸 이제 후손이 진품 명품에 가져온 거지. 내가 노비요. 거기 이제 속상한 경우들이 좀 많은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집은 노비입니다. 할아버지가 빨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노비를 부렸던 우리 집의 문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 고문서로 해서 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 내가 현대 사회에 노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문서로 해서 빨리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래 돈도 거기에 어쨌든 많으셨던 좌절하거나 거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네.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에 네. 어떤 아저씨가 자기가 골동품 같은 거 엄청 샀다고 막 중국 막 송나라떼 명나라떼 거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제 전문가가 온 거예요. 이거 몇백만 원짜리 하니까 아 이게 10만 원 정도 시장 같은 데서 사셨죠.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당신이 무슨 전문가냐 해서 기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현대 원소 5원소가 있대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만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오케이, 원소 오케이. 그 기계가 있대요. 다 현대 거야.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산품들인 거지. 그래서 그 전문가가 들어가서 본 거가 몇천 점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근데 이상한 걸 하나 들고 오더니 이건 가격을 따질 수 없다. 몇십억짜리라고 하나 잡았어. 아저씨가 마음대로 내팽겨주는 거. 그 레전드 스판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애주중지하는 10점짜리는 다 공산품인데 짱바가 났던 거 발견한 건 몇십억짜리였어.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의 주제의 결론은 본인의 그 윗대에 대해서 네. 그 윗대의 신분에 대해서 네. 궁금해하지 말라. 아니 궁금해해도 되는데 받아들여 그냥. 노비면 어때 지금 아닌데. 맞아. 아니 굳이 궁금해할 필요도 없지. 네. 알아봐야 굳이. 좋은 결과 나올 일이 거의 없다. 그렇죠. 조선 후기가 되면 어차피 신분이라는 건 네. 의미가 없어지고 네. 서로 뒤섞이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 네. 한국의 신분제다. 그리고 이건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상 이렇게 신분제도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죠. 뭐 어떤 걸 이제 막 싸고 혁명하고. 네. 그렇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게 한국적 특징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요. 네. 각자의 족보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말라라고 네. 하는 게 오늘의 주제이자 저의 어떤 하고 싶은 말이었다. 네. 네. 하는 겁니다. 그 진품 명부에 가져오신 분도 호기심을 갖지 않고 이런 게 고문서가 있네 하고 넘어갔으면 괜찮은데 집안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자 우리의 조상을 찾아서 결론은 찾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괜히 또 우리 선친 또 네. 함자를 공개해. 칠라미 거의 뭐 100%라고 봅니다. 어디 감히 우리 아버지를 대결이야. 배칠자 남자 예, 님께서도 예. 네. 호기심만 없었다면 굳이 네. 알지 않았을 텐데. 네. 자. 전 뭐 노비라고 아버지한테 계속 장난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평생을 새벽 5시, 6시에 고정적으로 일어나요. 양반이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 없지. 그럴 필요가 없는. 양반이 뭘 그렇게 아침부터 일어납니까? DNA네요. 네. 근데 이 DNA를 완벽하게 내가 거슬러 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외가 쪽이 잘 괜찮았던 집이야. 그럴 수 있죠. 내가 그건 확실합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